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르고 있는 코로나19로 여느 선거 때 같으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던 선거송도 조용히 사라지고 후보들의 거리 홍보 모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자들의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자칫 이번 선거가 후보는 알리지 못하고 유권자는 알지 못하는 아쉬움 많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KCNTV 한중방송에서는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알아보는 인터뷰 릴레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일꾼은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유권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출마자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히 분석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마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의당 정재민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21대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확정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KCNTV 한중방송에 취재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후보님에 대해서 소개하신다면, 자기소개를 하신다면. 네, KCNTV 한중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후보 정재민입니다. 네, 저는 1980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이 제 두 번째 삶의 터전이 되었지만 제 고향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고향 광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영등포에 첫 직장을 구하게 되고 영등포로 이사를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영등포가 저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등포는 제 아들 지우가 자라게 될 곳이고 저희 부부가 평생을 살아갈 모습을 상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등포가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꿈이 있습니다. 네, 후보님이 영등포 갑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정치에 꽂힌 선거입니다. 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 갑구에 있는 당산 1, 2동 당산 1동 양평 1, 2동 구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영등포구 갑을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해왔고요. 그 이후에 제가 정의당 영등포구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었고 정의당의 영등포 대표로서 크고 작은 선거에 매번 임해왔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영등포구가 국회의원 후보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영등포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 출연해서 왜 정의당과 정재민이 대안임을 알렸고 후원회를 개설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한마디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정치운동장에서 저 정재민은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을 믿고 지금까지 선거를 해왔고요. 그 세 번의 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이 영등포에 뿌리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대 총선에서 이 기득권 양당 독점 정치에 판을 갈아엎고 새로운 영등포, 정말 비리 없는 영등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각오와 일념으로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에서 기대했던 비례대표 법안이 실패했다거나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예, 사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총선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법 개정을 주도해왔던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정의당 역시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 항상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환경에서 정의당은 항상 사표 심리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거대한 악을 막기 위해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선거법이 바뀐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다 보셨다시피 이 거대 양당이 위헌 정당,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두 당 모두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이 위성 정당이 지금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강도를 잡기 위해서 자신 역시 도둑이 되어서 의석을 도둑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정의당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정의당은 항상 원칙과 정도를 지켜왔던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에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들을 믿고 항상 그랬듯 정의당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리고 정말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위성정당 말고 정의당으로 거침없이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약자의 서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강자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뭐 비법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정의당의 일관된 철학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이고 이 대다수 국민들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정의당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표할 때 빼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득권 양당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은 300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정치 기득권, 경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대다수 국민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다수의 국민, 이 국민들이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정치의 주인이라고 믿고 나선다면 저는 세력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로 서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의당은 이번에 정의당이 그동안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비정규직, 여성, 그리고 이주민, 이런 분들한테 정치의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례대표 후보, 특히 정의당이 이번에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로 진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 공간에 서실 수 있게끔 정의당이 그 공간을 열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의당은 유일하게 청년들에게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이 1번과 2번에 청년 후보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7번에 장애인 후보가 배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9번에는 이번에 이주민을 대표하는 이자스민 후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국회에 진출해서 그동안 투명인간으로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런 분들이 국회 안에서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정의당이 지금은 굉장히 작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세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집거해 있는 중국 타운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혹시 중국 동포에 대한 공약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등포에는
중국 동포군 이주민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정의당은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이주민, 현재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250만 명의 이주민들에게 정치적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아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의당의 정책이고 정치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주민들 대표해서 이자스민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요. 이분이 꼭 국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한 명에 불과하지만 이 한 명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250만 이주민들의 그런 권리를 찾고 현실화시키는데 저희 정의당이 가장 앞장에서 나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대한민국에 250만 명의 이주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기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에 이민법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요. 또 정부에 이주민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에도 이주사회 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다양한 이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서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굉장히 협소하고 많은 것들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개정해서 다문화 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자녀 세대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저희 정의당의 이주민을 대표하는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면 곧바로 우리 영등포에 있는 중국 동포 사회와도 바로 만남을 추진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입법 과제 이것들을 현실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후보님들 보면 모두 공약을 내것이잖아요. 네. 후보님의 주요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 공약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3가지만 특별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꼭 각 집집마다 배송되는 선거 공보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3가지 대표 공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정재빈은 국회에 들어가면 3가지를 확실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지긋지긋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으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망언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그 국회의원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면 또는 어떤 혐의가 있으면 경찰과 검찰에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때문에 조사를 받지도 않고 있는데 저는 그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서 국회의원과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월급을 스스로 올리는 세비 인상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최저임금과 연동시켜서 올리더라도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을 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영등포 비리 정치를 교체하고 부끄럽지 않은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등포의 비리 정치는 오랜 구태와 악습이 매우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던 게 지금 영등포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영등포 비리 정치에 드팀없이 맞서 싸워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원, 영등포구, 영등포 구의회,
그리고 국민권익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영등포 비리근절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그 입법과제, 조례제정과제를 도출해내서 이거를 추진해서 영등포의 비리 정치를 마침내 근절시키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 영등포에서 그린 뉴딜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후위기와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향후 10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인류 생존 자체가 현재 위협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등포역 앞 영중로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시행하고 차량 통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행 중심의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제물포 터널 그리고 서부간선 지하도로 지상부에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서 도시 숲을 조성하고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등포에 친환경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특권은 폐지하고 비리는 바로잡고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게요. 그리고 후보님의 강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젊은 후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등포가 후보 중 가장 젊고 그리고 패기가 넘치고 또 국태와 악습에 젖어있지 않은 참신한 후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워온 유일한 정당인 정의당의 후보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영등포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온 진정성 있는 후보가 바로 저 정재민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단점은 거대 양당에 비해서 아직은 의석수가 매우 적고 그리고 조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점이 저의 단점이고요. 그러나 저는 지난 3번의 선거를 통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정의당을 영등포에 뿌리내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는 정의당은 몰라도 정재민은 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저 정재민을 알면 찍습니다. 제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번의 선거를 출마를 통해 지금의 정의당과 저 정재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입니다. 저는 무려 연습을 3번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습은 필요가 없고 저를 바로 실전에 투입을 해주신다면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는 준비된 후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3선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부담이 혹시 있으신 건 아닌지요? 예, 비례대표 1선 그리고 지역구 재선 총 3선의 국회의원이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던 김영주 후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집권 여당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저의 경쟁 상대입니다. 따라서 저 역시 김영주 후보가 저한테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 현재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의 민심은 국회의원 선선 그리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여론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공천을 할 때 다선을 한 현역 국회의원들 대거 물갈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다수의 다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김영주 후보가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영주 후보님께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저에게 이번 출마가 나에게 마지막 선거이기 때문에 나에게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단일화를 제안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후보님께 정의당의 선거 연대 방침은 후보 대 후보의 단일화는 없고 당대당 협상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으니 그것에 맞게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주 후보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4년 전에 본인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영등포에서 영등포 비리 정치에 맞서 싸운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수십 년간 거대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의 환경 때문에 영등포는 고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놈이 그놈이다, 다 똑같다, 이런 정치 무용론에 시달려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 무용론이 아니라 지난 촛불 항쟁에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개혁 후보, 그리고 새로운 영등포를 만들 수 있는 정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유일한 후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정재민을 믿고 선택을 해주시면 이 고일대로 고여있는 영등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다른 당 후보와의 후보 토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지난 3월 26일 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언론사와 그리고 영등포구 갑에 등록하는 모든 후보님들께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4월 15일 날 선거는 하긴 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번 선거만큼 많은 분들이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선거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 토론회 외에도 영등포구 내에 있는 여러 지역 언론사들이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해 주시고, 또 다른 후보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응하셔서 이번에 많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히 정책과 후보의 자질을 검증한 상태에서 선거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공개 제안한 바가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영등포 지역 내에 있는 언론사들과 그리고 후보님들께 추가 토론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홍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다 보니 지금 후보는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또 유권자는 알지 못하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느 선거 때와는 다른 지금 선거 풍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선거운동에 지금 어려운 점이 딱 얘기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네, 선거운동에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일단 가장 큰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선거는 일단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접촉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선거운동인데요. 이 대면 선거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만나면 악수도 하고 눈빛 좀 마주 보면서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악수도 할 수가 없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멀리서 저를 쳐다보고 가시는데 어떤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고 가시는지조차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맘때쯤이면 수많은 행사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얼굴도 비치고 인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크고 작은 모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갈 곳이 없다. 이런 부분이 저한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국민 여러분들한테 가장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한복판에서 정치가 화답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빠르게 정치가 답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고, 또 선거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후보들, 또 책임 있는 정당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정당들과 후보님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흠집 내기 위한 그런 정쟁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지금의 이 심각한 경제 위기 그리고 파탄이 나고 있는 이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긴급하면서도 제대로 된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가를 경쟁하듯이 내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의당은 정부가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올 수 있도록 정의당은 정부가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올 수 있도록 그동안 해왔듯이 촉구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정의당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밑바닥 민심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수많은 그 임시 고용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지금의 정책이 굉장히 안이하고 현실 상황에는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신속하면서도 전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당이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올 수 있게끔 끝까지 추동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이 3월 29일 날 긴급하게 코로나19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당이 생각하는 코로나19의 원칙은 정의로운 위기 극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지키는 경제가 되어야 하고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크게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의당은 6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긴급하게 100조 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 현재 정부가 가구당 100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고 없는 기업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긴급 지원 자금으로 기업들에게 긴급 지원 자금으로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100조를 받는 기업이 해고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100조 원은 기업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줄 서지 않는 자영업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많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롭고 또 줄 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570만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300만 원의 임대료, 세금, 공과금,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과 공과금을 100% 면제하는 특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30만 명에 달하는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 일용직, 프리랜서, 그리고 불완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개월간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만 명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에게 3개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230만 농민, 그리고 130만 빈곤층에게 3개월간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생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게 긴급 유급 돌봄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3개월 동안 긴급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 대책을 정의당이 발표를 했고,
이것을 참고하셔서 지금의 이 안이한 대책이 아니라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을 즉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KCNTV 한중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등포에 다양한 지역 언론이 있었지만 KCNTV 한중방송 같이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이 저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 더욱더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송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KCNTV 한중방송이 더욱더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 정재민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KCNTV 한중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사회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거대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다시 도로 새누리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누구 하나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옷을 바꿔 입고 색깔을 바꿔도 국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판을 갈아주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드는 거대 기득권 양당이 더 이상 국민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들은 국민 여러분들을 비웃듯이 대놓고 위헌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표심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걸 절대 그대로 지켜봐 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위성정당 빼고 정의당에게 투표를 해주셔서 정의당으로 이들을 준엄하게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도를 잡겠다고 나도 도둑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오로지 의석 도둑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거대 기득권 양당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회초리는 바로 정의당입니다. 이런 꼼수는 훗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들을 믿고 정의당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정의당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판가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거침없이 대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정의당의 대표 정치인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영등포가 키운 인물 저 정재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정재민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재민이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영등포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